여기 잠깐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책에 있는 그림하고 제가 강의한 거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서, 자, 제가 강의할 땐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여기 갑땅이고 여기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이만큼을 점유를 했다. 그럼 경계를 누가 넘어간 거냐면 을이, 그죠? 을이. 여기가 담장이고 이만큼을 갑이 소유하는 땅이죠. 여기까지 소유하는 걸 을이 뭐를 하게 된 거냐면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럼 취득시효는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을이 취득시효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을이 자주점유를 증명해요? 안 해도 돼요? 을이 점유자니까. 안 해도 되고 누가 점유해야 돼요? 상대편. 얘가 상대편이지, 상대편. 상대방이 이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타주점유라고. 예, 상대방 쪽인 갑에서 이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타주점유라는 입증을 해라 이거죠. 이 제가 강의한 거고, 책에는 거꾸로 이렇게죠. 여기까지를 갑이 점유를 해왔다. 여기가 담장이고요. 실제 경계는 여기였더라. 그럼 이 부분을 갑이 소유를요, 점유를요? 점유를. 얘가 점유를 이만큼을 했다. 을은 여기가 소유자고, 여기가 을이 소유자고, 이만큼. 이렇게. 그럼 취득시효는 거꾸로 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 돼요? 갑이 하게 되죠. 갑이 취득시효를 하니까 점유자. 그럼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죠. 그럼 상대편 쪽에서 이 점유가 자주점유라고요, 타주점유라고요? 예, 이걸 타주점유를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의는 이렇게 했고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은. 따라서 타주점유를 입증할 사람은 누구다? 상대편 을이다.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니까요. 자, 05번에 공동소유 보시겠습니다. 공동소유 190페이지 5번에 공동소유. 소유를 혼자서 하는 것, 여럿이 하는 것. 여러 명이 소유하는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공동소유라고 그래요. 소유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형태가 공동소유. 이 공동소유에는 첫째요, 공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합유 있고요. 세 번째는 총유 이렇게 있어요.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실게요. 공유는 세 사람이서 지분 투자로 땅을 사는 거. 야, 우리 땅 살까? 좋아. 빌라 살까? 오케이. 얼마씩? 1억씩 내기로, 1억씩. 우리 1억씩 내기로. 1억씩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든지 빌라를 사든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죠. 3억짜리 부동산을 산 거예요. 1억씩 내고. 그럼 각자에게 지분이 생기죠. 얼마씩 지분이 생기냐면 3분의 1씩 뭐가 생기게 돼요? 지분이 생기게 돼요. 지분. 그럼 등기는 어떻게 등기할까요? 저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등기할까? 등기를 할 때 어떻게 등기를 할까요? 이게 등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2차 과목에서. 한 사람 거예요? 세 사람 거예요? 여기 이렇게 표시해. A 이외 몇 사람? 두 사람에 합유요, 총유요? 공유라고요. A 이외 몇 사람? 공유. 이렇게 등기를 해놓아요. 등기를. 그러면 이 부동산은 공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유다. 개인 거예요? 세 사람 거예요? 예. 세 사람에게 각자 뭐가 있고요? 지분이 있고 소유는 누가 하고요? 공동으로 하는 거죠. 공동으로. 이거를 공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분 가지고 있는 A는 이 지분 팔아먹을 수 있나요? 없나? 이 지분을? 지분 처분할 수 있나요? 처분하려면 A가 얘 지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려면 B씨한테 허락을 받고 할까요? 단독으로 할까요? 지분 처분은 단독으로 해요. 뭘 처분하는 거? 지분을 내가 처분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단독으로 한다. 단독으로 해요. 단독으로. 그럼 공유하는 이 부동산을, 이 땅을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유하는 부동산 처분하는 거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유 물처분이라고 그래요. 공유물을 뭐 하려면? 처분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해야 될까? 누구 동의? 전원동의로 돼. 전원동의.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는 누가 동의? 전원동의. 지분을 파는 거는요. 지분 처분하는 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두 가지가 구별이 돼 주셔야 돼요. 둘 다 처분은 처분이죠. 근데 앞쪽은 무슨 처분? 여기는 이게 완전 달라. 이거 시험 잘 나와. 헷갈리라고.
근데 A가 얘 지분이요. 3분의 1 중에서 몇 프로만? 1%만 팔았어요. 1%만. 3분의 1 중에서 얼마만 파는 거? 1% 지분만 파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지분 처분 어떻게 한다고? 단독으로 해요. 얘 지분 파는 거 돼야 안 돼? 되죠. 그거를 우리가 지분 투자라고 그래. 지분 투자. 그거 왜 사는 거예요? 지분 투자는?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이 건물을 헐고요. 새로 지려고 그래요. 삼형제가 아버님한테서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었어요. 빌라가. 근데 이게 낡아가지고 헐고 새로 지려고 그래요. 새로 져가지고 오피스텔로 이렇게 분양하려고. 근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 지분을 얘가 1%만 팔았어. 몇 프로만? 1%만. 그 지분을 D가 인수했어요. D가. 5천만 원 주고. 오케이? 예. 그래서 얘가 지분을 인수한 거죠. 몇 프로만? 1%만. 1%, 5%도 아니야. 1%. 자, 지분 인수하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할 수 있다고? 단독으로. A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얘한테 허락을 받아야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왜요? 지분은 내 소유권하고 똑같아요. 내 소유권이야. 지분은 소유의 비율을 말해요. 뭐의 비율? 소유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그래요. 소유의 비율. 몇 프로 비율로? 33%의 비율로 내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분이 있다는 거는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요. 소유권을 뭘로 가지고 있다고? 비율로서 가지고 있다. 이게 지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소유권은 몇 개 있는 걸까요? 소유권 3개 있을까요? 하나 있을까? 3개 하나. 3사람인데 3사람이잖아. A, B, C 3사람. 그럼 소유권 몇 개? 3개. 그죠? 그럼 안 되지. 일물 3권주의인데. 우리는 물건이 하나면 권리가 하나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3사람이더라도 소유권은 몇 개? 하나인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비율. 3분의 1 비율로 가지는 거예요. 비율로. 오케이? 그리고 일물 일권주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면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지려고 그러죠? 그럼 건물을 헐고 새로 지는 거,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라고 그래요. 처분하든가 뭐 하려면? 변경하려고 그래요. 처분이나 변경하려면 누가 동의해야 됩니까? 전원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하고 변경할 수 있어. 그럼 건물 헐고 새로 지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처분이죠. 그럼 누가 동의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얘 동의 없이는 못 되는 거지. 얘가 지분 얼마 가지고 있고 지금? 1%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갑질하는 거지. 뭐라고요? 건물 헐겠다고? 내 동의 없이 못해 니네. 오케이. 그죠? 예, 이게 지분 투자로 대박 내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나한테. 건물 뭐 하고 싶으면 헐고 새로 짓고 싶다고? 그럼 나한테 와서 동의하려니까. 내 동의 없이는 못 되는 거예요. 얘 지분이 몇 프로라도. 설령 이게 몇 프로라도. 얘 동의 없이는 못 하는 거죠. 왜요? 예, 이게 지분 투자로 돈 떼돈 버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지분을 가진 사람이 처분하는 거하고 뭘 처분하는 거하고 이게 법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공유물을 임대 주는 거, 저 건물 임대 주는 거는 누가 임대 줄 수 있을까? 임대 주려면 공유물을 임대 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임대 주는 거는 무슨 행위? 관리행위. 이거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분에 얼마 있을 때? 과반수요. 과반수가 있어야 임대를 놓을 수 있어요. 그 과반수 되는 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아무도 혼자서는 임대를 못 놓네. 그럼 임대를 놓으려면 누가 연합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이. 그죠? 그래서 관리행위는 지분의 얼마 요건? 과반수 요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 주는 거. 관리라는 거는 임대 수익을 넣는 걸 말해요. 임대 주는 거.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거는 누가 동의하고요? 전원 동의고. 관리하는 거는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예요. 이렇게 지분으로 얽혀 있으면 이걸 처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요. 누군가 한 사람은 틀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 뜻대로. 그럼 이 공유관계를 끝내고 단독 소유로 바꾸는 거. 우리 공동 소유 힘들어. 단독 소유로 바꾸는 거를 공유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무슨 분할? 공유물 분할. 첫째, 지분 처분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공유물 처분이라는 얘기를 했어. 세 번째는요, 공유물 분할이요, 공유물. 공유물을 분할해가지고 공동 소유에서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단독 소유로 전환하려고 그래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공유물 분할 절차라고 그래요. 공유물 분할 절차.
우리 쪼개 이제 쪼개. 질문 드려볼게요. 아파트는 누구 명의로 되어 계세요? 공동명의요? 민주적이네요. 아파트 누구 명의로 되어 계세요? 예. 권위적이시네요. 아빠가. 그쵸? 그 공유하는 아파트를 우리 쪼개자고. 언제 쪼개요? 쪼갤 때는? 이혼할 때. 맞죠? 이혼하면 쪼개져요. 그죠? 가슴이 쪼개지고 재산도 쪼개져요. 그죠? 사랑도 쪼개지고. 사랑이 먼저 쪼개지는 거예요? 가슴이 먼저 쪼개지는 거예요? 둘 다 그죠? 그 전에 재산이 쪼개져요. 재산이. 재산 분할이 되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거꾸로 질문 드려볼게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아파트가? 남편 거로 돼 있죠?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재산 분할할 때 그 남편 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으시죠? 그죠? 할 수 있어요.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도요? 한 사람 앞으로 돼 있어도 재산 분할 청구 대상 돼요. 오케이. 거꾸로요. 그걸 와이프 명의로 돌려놨어도 재산 분할 청구 대상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그냥 명의만 해주는 거지.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그래서 재산을 쪼개는 거, 공유 재산을 쪼개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분할은 여기서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이해관계 있어요? 세 사람 다 지분이 있으니까 이해관계 있죠? 그럼 누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 동의가 요건이에요. 누가 동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볼까요? 여기 A, B, C. 다 이 아버님의 자식이거든요. 아버님이 지난주에 죽었어요. 장례식 치르는데 갑자기요. 자식 셋이죠. 거기에 묘령에 여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누굴 데리고요? 아들 하나 데리고. 누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분이라고. 회장님 아들이라고 이쪽이. 왜요? 우리 내연관계라고. 상속집은 생기죠. 그러면 상속권이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그죠? 저 여자한테는 여자도 같이 살았는데 여자한테는 상속권 생기시나요? 혼인을 안 했잖아. 내연관계니까. 법률상 배우자 아니죠? 아들한테 생기죠. 그래서 몇 분이? 네 분이죠. 네 분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 아들 D가요. 여기를 찾아왔다. 이 집에. 그랬더니 ABC 셋이 저 아들을 배다른 자식이라고 엄청 냉대를 했어요. 냉대를. 여기를 간 적이 없어.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재산 분할해가지고 이 건물 빌딩을 헐고 새로 지려고 그래요. 여기서 넷이. 그럼 누가 동의해줘야 되나요? D도 여기 지분이 있죠. 똑같이. 그럼 D가 동의 안 하면 이거 건물 저 못 줘. 못 지는 거지. 저기에다가. 그죠? 그리고 물 먹이려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 이분이 어떻게 해요? 잠수를 타 그냥. 잠수 타. 애는 누가 타요? 그럼 애는? ABC가. 왜요? 제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이렇게. 공유물을 뭐 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이걸 여기서 얘가 물 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만약에 제 동의 없이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요. 이 땅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그냥 둬놔요? 부술 수 있나요? 얘 동의 없이 B, C, D가 여기 A, B, C가 건물을 이 땅에다 새로 졌어. 이 땅에다. 아버지 땅에다 건물 새로 졌어. 빌딩을 여기다 20층을 졌어. 20층. 그럼 D가 여기 지분 있으셨죠. 그죠? 이거 부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다 철거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왜요? 누구 동의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얻으면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재산 이렇게 물려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할 일은 재산을 분할하고 죽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뭐 해놓고? 분할을 먼저 해놓고 죽어야지. 그냥 죽으시면 이게 힘들거든요. 누가 동의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전원이. 거기다 또 이분이 가서 얘가 또 일찍 결혼해가지고 얘가 21인데 저 미국 가가지고 미국은 결혼도 일찍 하거든요. 애 한 둘 낳아봐. 애 둘. 그죠? 얘 어디 사는지 얘 이름도 몰라. 여기 죽어버리고. 얘 자살했어요. 갑자기 자살했어요. 그러면 얘 지분이 누구한테요? 이제 진짜 복잡해 이거. 얘가 저 페루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브라질 사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얘 동의 없이 못 한다니까 이거 진짜로. 여기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거기 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분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함부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처분 변경이 안 돼. 어려워요. 법률적으로 엄청 제약이 있어요. 자, 이게 공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의 볼게요. 합의는 조합이요. 조합이 소유하는 형태, 조합이 보유하는 형태를 합의라고 그래요. 자, 예컨대 나 홍삼을요. 홍삼 가공업체를 좀 만들고 싶어. 홍삼을 뭐 하고 싶어요? 가공하는 업체를 만들고 싶어. 누가? 이거 나 혼자 할 수 없어. 혼자 할 수 없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끼리 우리 돈을 출자를 하자고. 돈 출자를 해. 얼마씩? 1인당 5천씩. 출자를 합시다. 출자. 1인당 5천만 원씩 출자를 하는 거야.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사고 공장을 짓는 거지. 그래서 동업 목적으로 뭉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뭉치는 거? 동업 목적으로. 그럼 끈끈해요, 안 끈끈해요? 끈끈한 정이 생기죠. 끈끈한 정이 생겨요. 이 동업 목적으로 묶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는 끈끈해요, 안 끈끈해요? 여기 얘하고 이 D는요. 아, 끈끈하잖아요. 피도 달라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동업 목적으로 서로 얽혀져야 되니까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사는 거죠. 땅을 여기다 이렇게 2만 평을 샀다, 10,000평을 샀다. 홍삼 가공하려고. 그럼 땅은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할까? 그죠? 조합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죠. 조합 이름으로. 오케이. 조합 명의로 땅 등기를 냅니다. 그럼 해볼게요. 양수리 조합. 양수리 협동조합 명의로 이렇게 땅 등기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합유라고 표시를 하면 되죠. 누구 소유라고요? 합유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여기는 뭐라고 등기를 해주셨어요? 공유로.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합의로. 근데 합유가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출자를 하고 두 번째 무슨 목적? 예, 이목적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을 것. 끈끈하게. 그리고 마을 주민 한 분 중에요. 출자하신 마을 주민들 중에 여기 90세 되신 할아버지가 오늘 사망했어요. 이 할아버지 조합원 한 분이 사망하신 거네. 그죠? 조합원이 90세 조합원. 그 아들이 상속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기서는 아까 A가 죽으면 A가 여기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아들이 상속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집은 상속 되겠죠? 여기서는 상속 될까 안 될까? 시험 문제 22의 시험 문제 찍으세요. 감으로. 여러분 촉을 믿으세요. 촉을. 조합원이 죽었다. 조합원 자식이 상속을 할까 못 할까? 안 된다. 왜요? 얘 지금 고삐리야. 얘 맨날 게임만 해. 이분들은 뭐 하려고 뭉쳤는데 지금? 홍삼 가공하려고 일하는데 얘는 맨날 뭐 하는 중? 게임만 하고 있죠. 그럼 끈끈한 정이? 그래 상속이 안 돼요. 공유는요. 공유에서는 공유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됩니다. 얘가 없으면 아들 없으면 어떻게 돼? 얘 지분이? 나머지한테 가는 거지. 나머지한테. 근데 합의에서는 뭐가 아예 없어요? 상속이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상속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 환급돼. 돈으로. 상속 이렇게 안 돼. 동업 목적으로 끈끈한 정이 없으니까 저 아들하고. 근데 이분들이요. 여기 조합원 20명이었는데 배 타고 가다가 다 죽고 18명 죽고요. 2명 살았어. 18명 사망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누구 거 돼요? 이 조합 땅은? 이 땅은요? 잔존. 나머지 두 사람이죠. 나머지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잔존 합유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잔존 합유자의 잔존 합유자 소유로 돼요. 18명 죽고 2명 살면 남아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뭐 하는 사람? 살아있는 자가 이기는 자죠. 살아있는 자가 이기는 자. 자, 이걸 조합 또는 합유라고 그러죠. 합유. 자, 이제 보실 거는 총유. 총유는요, 우리가 교회 가잖아요. 교회 건물하고 땅 있죠?
누구 거 이거요? 누구 거예요? 내가 매일 가서 헌금 냈는데. 그 다음 우리 종중 있죠, 종중. 그죠? 김혜김 씨, 전주희 씨. 나 전주희 씨야. 전주희 씨. 여기 땅 있어, 땅. 문중 땅. 종중 땅이라고 표현하죠. 종중 땅, 문중 땅. 여기 30만 평 있어, 30만 평. 이런 형태를 총유라고 해요. 이 땅 그럼 누구 걸까요? 교회 땅, 저 문중 땅은? 개인 거요, 단체 소유예요. 단체가 소유하는 땅이랍니다. 단체가 소유하는 땅. 누가 보유하는 땅? 단체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총유라고 그래요. 총유. 이때 단체가 법인 설립을 하면 법인 거가 되거든요. 법인 설립을 하면. 근데 법인 설립을 안 한 거예요. 단체가 땅을 보유하는데 뭘 안 한 거?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은 거야, 안 밟은 거예요? 법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를 냈어요, 내기 전이에요? 설립 등기를 아직 안 낸 거예요. 왜냐? 설립 등기를 내면 행정관청이 끊임없이 감독을 하고 뭘 요구해. 뭐 해라. 그 감독을 받기 싫으니까 설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냅두는 거죠, 냅두고. 그리고 활동만 해요, 활동만. 법인 설립을 하면 뭐가 돼요? 사단법인이 돼. 뭐뭐 사단법인. 그럼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단체는 있어, 없어요? 단체. 구성원 있어, 없어? 있지, 구성원 있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30만 명. 구성원 있죠? 여기도요. 전주희 씨도 구성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근데 뭐만 안 했어, 여기에? 법인 형식적으로 등기라는 절차 이것만 안 밟았어. 실질은 다 있어, 실질은. 실질적인 요건은 다 갖췄죠. 근데 뭐만 못 갖췄어요? 법인 설립이라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법인이요, 법인 아니에요? 법인은 언제 생겨요?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법인여요, 법인 아니에요? 법인 아닌 사단.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단체지. 근데 뭐가 아니에요, 아직? 법인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설립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비법인 사단이라고 표현해요. 비자, 아닐 비자 써서 비법인 사단. 같이 불러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을 뭐라고 불러요? 오케이, 즐겨 표현합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우리는 종중이라는 게 있죠? 다 여기 소속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죠? 여자도 종중이어야 아니에요? 여자도 종원이어야 아니에요? 종원이에요, 종원. 판례가 바뀌었어. 한동안은 여자는 인간 아니었어요, 우리 대법원이. 그죠? 가부장 쪽이라도 우리 대법관들이. 대법관이 여자가 없어요, 한동안. 그죠? 여자는 뭘요? 종원이 아니었어, 종원이. 근데 법원에서 바꿨죠. 대법원에서 바꿨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다. 여자도 뭐라고 똑같은 남녀 평등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종원이다. 여자도 종원이 되니까 그 땅도 누구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도 땅 주인이 되는 거지. 근데 뭐만 안 했을 뿐?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서 이 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조계종. 조계종도 땅 가지고 있죠? 조계종. 땅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백만 평 됩니다. 그죠? 근데 참고로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중에서도 목사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있어. 누구 앞으로 된 거? 그건 단체 거예요? 목사님 개인 거야? 그건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 그건 총유 아니에요. 그죠? 절도 무슨 사찰 있어? 개인 사찰 있어. 그죠? 모모 스님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 그 사찰은 누구 거? 개인 거. 개인이 설립한 자기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해. 근데 지금은 누구 거야, 이거는? 단체 거야, 단체 거. 구성원 엄청 많아, 여기요. 그럼 교회 땅 팔고, 교회 건물 팔고, 조계종 땅 팔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처분하려면?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처분하려면? 예, 총의 결의가 요건이에요. 무슨 결의? 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총의 결의 얻어야 유효. 총의 결의를 얻어야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유효하게 법적으로. 그럼 거꾸로요. 총회결이 없이 처분하면 총회결이 없고요. 없이요. 없이 땅 처분했다.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 그래 우리가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뭐뭐 목사님이 그죠?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애들 등록금으로 보냈다. 그게 횡령이에요. 누구 거를? 자기 거야 단체 거를? 단체 거야. 단체 거를 개인이 쓴 거니까 횡령이지. 그리고 횡령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구성원들이 참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랑스러운 목사님을 어디로? 거기로 보내기 싫으니까 소송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려면 어떻게 돼? 법적으로 손대려면 예,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만 손댈 수 있어요. 법적으로. 비리도 많죠. 저기. 그죠? 왜요? 액수가 크거든. 저게. 덩치도 크고. 그 다음 이 교회 땅에는 그럼 구성원들한테요. 이 구성원들 헌금하는 분 있죠? 교회에서는 헌금이라고 그래요. 사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주를 한다고 그러죠. 시주하죠? 이거 크게 해요. 여기 또 더 크게 한다고. 그죠? 그럼 시주를 많이 하면 나한테 지분 생겨줘? 안 생겨줘요? 지분 챙겨줘? 안 챙겨줘? 여기에는 지분이 없어요. 총유에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 지분이 인정이 안 되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분 안 챙겨주니까. 그죠? 하나님 성전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갖다 이렇게 바치려는 거지. 지분 안 줘요, 지분. 아무리 많이 내도 지분 없어요. 다만 목사님이 고마워하는 거지. 그죠? 그럼 이 땅은요, 이 교회 땅이나 저 조계종 땅은 우리 분할해서 쪼개자. 저 땅 뭐 하자고요? 분할하자.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분할이 안 돼요. 저거 분할을 인정하면 교인들끼리 맨날 전쟁하다 끝날 거예요. 종중도 마찬가지 맨날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총유재산을 뭐가 안 되어요? 분할이 안 되어요. 거꾸로 공유는요. 공유는 분할 돼, 안 돼? 분할해서 나눠 갖는 거 돼요. 여긴 지분이 있어 없어요? 여긴 지분도 주고요. 지분도 주고 분할도 되어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요. 지분도 안 줘, 분할도 안 돼. 공유하고 총유는 정반대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게 합이야. 이 중간에 껴있는 게 합이야. 공유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총유가 있어요. 이 중간에 자리 잡은 게 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참고로 시험은요. 공유에서 99% 나와요. 이쪽에서 99%, 이쪽은 한 20년에, 10년에 한 번 나와요. 운 나쁘면 여기에 걸려, 운 나쁘면. 자, 이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상권으로 주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유권 다 마쳤습니다. 자, 우리는 물권법 강론에서 점유권 지나서 소유권 지나서 이제 용익물권으로 주제 바꿉니다. 용익. 용이 무슨 뜻?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죠? 예.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상권. 둘째, 지역권. 셋째, 전세권.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 세 개의 본질은 다 뭐 하는 권리?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점유권 하나 내지 둘, 소유권 둘에서 셋, 그 다음 지상권 하나, 지역권 하나, 전세권 하나 이렇게. 소유권은 두세 문제 나와요. 그 다음 이제 담보물권이 나오겠죠? 다음 주에 담보물권 나올 거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데 질권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유치권하고 뭐만 나와요? 저당권만.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만 시험에 출제가 되어요. 질권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유치권 한 문제, 저당권에서 두 내지 세 문제 나와요. 근데 물권 중에 출제 비율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 소유권하고 어디? 저당권. 여기가 출제 비율이 제일 높아요. 나머지는 다 한 문제씩. 여기는 두세 문제, 여기도 두세 문제. 둘셋이고 나머지는 다 한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지상권 보시죠. 지상권. 개념 볼까요? 책의 지상권 개념. 건물, 공작물, 수목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는 거니? 타인의 건물을요, 땅을요?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써보실게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써주세요. 본체. 지상권의 본체. 지상권의 본체는 토지 사용하는 겁니다. 토지 사용. 지상권의 본체는 뭐를 사용하는 권리?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건물, 공작물, 수목을 가질라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 하려고? 가질라고. 뭐를 사용하는 권리?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바로 지상권입니다. 자, 이때 땅을 빌리는 거는요. 땅 빌려가지고 여기다 뭘 지려고 그래요? 공장 지려고 그래요. 여기다 공장, 건물 지려고 그래. 나 건물 좀 짓게. 사지, 살 돈이 없는데 그럼 빌려줄게. 땅을 빌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땅을 빌려 쓰는 거. 자, 써볼게요. 노트에다가. 땅을 빌려 쓰는 방법은 나 땅 빌려줘. 임대료네, 임대료. 그럼 내 빌려주지. 임대차요. 임대차는 뭐를 내고 빌리는 거예요? 사용료 내고, 사용료. 사용료 내요, 안 내요?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료 내고 빌렸으면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뭐라고 표현해요? 차임. 그럼 차임을 내는 거죠? 그럼 무상이요, 유상이요?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계약 기간은요? 우리 정하자고, 우리 정해.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 사용료 안 내고 쓰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용대차라고 해요. 사용대차는 사용료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빌려주는 거지. 왜? 우리 친구야. 고향 친구야. 30년 지기 친구야. 그냥 써. 그럼 유상, 무상? 무상. 사용료 안 내고 쓰면 무슨 대차? 사용대차. 사용료를 지불하면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등기를 하는 거예요? 빌린 사람이 등기 안 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하고 그냥 쓰는 거라. 이 두 가지는 다 채권이에요, 채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을이 권리를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때 만약 땅 주인이, 보세요. 땅 주인이 갑이 을에게 사용료 안 내고 쓰라고 그랬어, 안 내고. 내고요, 안 내고? 안 내고 쓰라고 그랬죠? 그럼 계약 기간 동안 쓰는 거야. 여기 50년이면 50년, 10년이면 10년. 근데 주인이 땅을 팔아버리면 이렇게. 주인 바뀌게 되죠? 그럼 갑하고는 친분이 있지만 을이 병하고 이 새 주인하고는 친분이 없잖아요. 그럼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뭐라서? 이게 채권의 한계예요. 그럼 누가 불안한 거예요? 을이 불안한 거지, 임차인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채권은 조마조마한 거죠. 왜 조마조마해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 봐? 바뀌면 내가 조마조마해. 불안해. 왜요? 새 주인한테는 주장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대항력이 없어. 나 새 주인한테는 내가 대항할 힘이 없어. 이게 채권의 한계다. 채권은 센 거야, 약한 거야?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가 아니라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새 주인은 얘를 내보내, 못 내보내? 나가라고. 너 나가. 내 땅이야. 내가 소유자야. 나 소유자야. 너 뭐 하라고요? 나가. 할 수 있어, 없어? 나 계약했는데요. 그 계약은 누구끼리 한 거야? 갑이랑 한 거지 병이랑 한 게 아니지. 따라서 소유자는 얘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얘가 뭐라서?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거꾸로요. 지상권으로 빌리게 되면 사용료 내고요, 안 내고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둘 다 돼요. 둘 다 돼. 사용료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그럼 사용료를 안 내면 뭐라고요? 내면. 그래서 지상권은 유상, 무상 다 되어요. 유상도 되고 뭐도 가능하고요. 무상도 되고. 둘 다 가능해요. 기출문제 24의 정답. 지상권에서 지류라고 그래. 사용료를 지류. 지류는 유상 이어야 돼요? 무상 이어도 돼요? 둘 다 된다. 둘 다. 근데 지상권은 채권이어요? 물권이어요?
물권이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상권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 지상권이라는 등기가 꼭 꽂혀 있어야 돼요. 지상권 등기가. 임차권은 등기 꽂아요? 안 꽂아도 돼요? 안 꽂고 계약만 하면 돼요. 임차권은 계약만 하면 돼. 근데 지상권은 꼭 뭐라 할 것? 등기를 꽂아줘야 돼. 그래야 물권이라는 게 생겨. 그럼 이게 물권이 되면 주인이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얘는 불안해 안 불안해? 뭐가 생기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겨. 누구한테? 을에게 빌린 사람에게. 지상권자에게. 땅 빌린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지상권자. 같이 불러보실게요. 땅 빌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빌려준 주인은 지상권 설정자. 나 땅 빌려줬어. 누구한테? 흥부한테. 왜? 흥부가 살기 어렵다고 그래서 빌려줬어. 돈 받고 공짜로. 공짜야. 애가 많으면 예전에도 공짜였어. 무상이죠. 무상급식하죠? 이 무상이에요. 무상. 공짜야. 이게 지상권이 생겼어요. 등기되어 있어야 되죠? 이때 이 주인이요. 주인이 땅 팔면 주인 바뀌잖아요. 그럼 새 주인이 흥부보고 나가라고 할까 못할까? 계약 기간 동안 못하죠.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안심해요? 안심. 지상권 안심이야. 몇 년 동안 안심? 30년 동안. 지상권은요, 빌려주면, 한 번 빌려주면 몇 년? 30년 이상이에요. 무시무시해요. 저 땅 주인 나이가 지금요, 저 땅 주인 나이가 지금 71세예요. 71세. 그럼 언제 땅 돌려받아요? 예. 그래서 지상권은 주인이 좋아해, 싫어해? 그래, 주인이 공산당보다 지상권을 더 싫어해. 그래, 나온 말이 있어요, 나온 말이. 뭐야? 나는 뭐가 싫어요? 지상권이 싫어. 나는 지상권이 싫어. 왜 싫어? 30년을 기다려야 돼, 30년을. 너무 길어. 짧아요, 길어요? 그래, 지상권 싫어해. 그래, 여러분이 지상권을 못 본 거예요. 왜 못 본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세를 놔, 안 놔. 이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안 줘. 30년 동안 빌려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 현실의 지상권을 여러분이 못 보신 거예요. 왜요? 싫어하니까 주인이. 오케이. 그래, 대부분은 뭐예요? 땅 빌려서 건물 질 때는 나 여기다 공장을 짓고 싶어. 그럼 여기서 땅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 주인은 뭘로 빌려줄까요? 임대차비와 지상권으로. 임대차가 많고 지상권은 그래 드물은 거예요, 현실에. 이해되세요? 예. 그럼 지상권을 내가 가져가면, 흥부가 지상권을 가져가면 주인이 바뀌어도요. 주인이 바뀌어도 얘는 쫓겨나 안 쫓겨나? 몇 년간? 뭐가 생겨서? 두 번째는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이나 쓸 수 있어. 30년을 써, 30년을. 그래,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다는 거는 소유권하고 거의 똑같다고. 왜요? 몇 년 동안? 30년을 지 맘대로 쓰는데 소유권자랑 뭐가 틀려? 그죠? 예, 그래서 지상권은 주지 않아요, 주인이 웬만해서. 자, 이게 지상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속기간 볼까요? 우측에 193페이지. 193페이지의 존속기간. 280조. 조문 먼저 볼게요. 280조와 281조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280조는 뭐를 규정해 놨느냐면 가로에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이 280조고요. 281조는 약정을 안 한 거예요. 빌려줄 때, 이 주인이 땅 빌려줄 때, 흥부할 때 기간을 정해놨어요. 정해놨을 때는 민법 몇 조가 써요? 280조가.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281조가. 두 개가 대조적이에요. 자, 그러면 280조 1항. 1항 밑에는 뭐라고 그래요? 1호. 1항 1호. 호 밑에는 목, 가목, 나목, 다목.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을 해요, 못해요? 단축을 못한다, 별표. 단축을 못한다는 무슨 뜻? 줄여, 못 줄여? 못 줄여. 그 말은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써보실까요? 뭐에 제한이 있다? 최단기간에 제한이 있다. 최단기를 단축을 못해요. 얼마 이상 단축을 못해?
30년 이상. 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별표. 돌로 지은 거 견고해요, 안 견고해요? 견고하죠? 견고한 건물. 시멘트 건물 견고해, 안 견고해? 견고한 건물은 몇 년이요? 30년보다 단축을 못해요. 2호, 전호 이외의 건물. 전호 이외의 건물을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요?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은 몇 년? 15년. 그 다음 2항 볼까, 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대요. 기간을 줄였죠? 그럼 언제까지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흥부가 이 주인한테 나 계약기간 2년만 빌려줘, 2년만. 뭘로 빌려줘? 지상권으로. 뭐 질랐고? 공장 질랐고. 2년 계약해줬어. 그럼 몇 년짜리가 돼요? 30년짜리가 돼. 몇 년 계약해도? 2년 계약해도 최단 기간이 몇 년? 오, 이 무시무시해, 지상권은. 다음 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으로 기간을 넣었어요? 기간을 안 넣었어? 안 넣었어.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로 보아요? 전조의 무슨 기간으로? 최단 기간을 정한 거로 본다. 그럼 견고한 건물이면 몇 년? 30년. 초가집 건물이면 15년이 되는 거예요. 전조의 뭐로 보한다? 최단 기간. 최단 기간을 보장한다, 별표. 뭐를 안 정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오케이. 그럼 맨 밑에 볼까요? 그 최장기는 제한이 있어, 없어요? 최장기는? 최장기에 제한이 없어요. 왜 없어요? 지상권은 뭐에만 제한을 둔 거예요? 최단기는 제한이 있어, 없어요? 최단기 제한 있죠? 얼마보다 단축이 안 돼? 30년보다 단축돼요, 단축이 안 돼요? 단축 불가능하죠? 그거 뭐에 제한이 있다고 그래, 이걸? 최단기에 제한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상한선 어디까지야? 상한선은? 없다. 상한선이 없어, 상한선이. 상한선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에 제한이 없다? 최단기요, 최장기요? 최장기가 없다는 거지. 뭐만 있고요, 제한은? 단기만 제한이 있고 뭐에는 없다고요? 장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장기에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적으로 쓰는 거 돼, 안 돼? 된다는 거예요, 영구 사용도. 민법은 생각해야 돼. 생각 안 하면 꽝이야. 다 소용없어. 암기 과목 아니에요? 암기하는 거 아니야, 민법. 응용하셔야 돼, 응용을. 자꾸 암기하려고 그러면 점수 망해, 이거. 점수 안 올라. 응용하셔야 돼, 응용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 생각을. 이 숫자만 쳐다보면 안 돼. 이거 자꾸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영구 사용이 된다는 거지, 영구 사용이. 우리 판례 중에요, 땅을 빌려주면서 한전에서 철탑 세운다고 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뭐 세운다고? 철탑. 빌려줬어, 지상권으로. 오케이요?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영구 사용도 돼요, 그래서. 거기다 쓰되 철탑.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우리 판례 있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돼요, 지상권은. 왜요? 최장기에 제한이 없거든요. 한전에서 철탑 세우겠다고 땅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래, 땅 주인이 빌려줬죠? 그죠? 예. 그럼 언제까지 쓰기로?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빌려 쓰기로. 그럼 그 철탑이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영구적으로. 그래, 존속기간이 영구적으로 가능해요. 누가 바보 된 거예요? 주인 바보 된 거지. 왜요? 영원히 거기 못 쓴다니까. 한전이 계속 쓰니까. 자, 그래서 지상권의 두 가지 특징 기억하세요. 지상권은 채권이어요, 물권이어요? 물권이라서 제3자에게 뭐가 있어요? 예, 이거 시험 계속 나왔어, 이게. 19회 정답, 21회 정답, 22회 정답, 26회 정답.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흥부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가 땅을 양도했죠? 땅을 양도했다, 땅을. 그럼 누가 들어와, 여기? 세주인 들어오죠? 세주인이라고 시험에 안 나온다. 세주인을 뭐라고 그래, 우리는? 양도인, 양수인. 팔아먹은 놈은? 산 사람은? 양수인. 양수인이 땅 달라고 그러면
양수인이 흥부한테 땅 내놓으라고 그러면 양수인은, 이 지상권자는 줘야 될까 거절할까?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절할 수 없다라고 3번 이렇게 쭉 나왔어요. 얘가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가 달라고 그러면, 땅 내놓으라고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지. 뭐가 있으니까? 이거 외워서 맞추는 거 아니라니까. 외우면 응용이 안 돼. 꽝이 돼.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사고가 점점 협소해지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다처럼 흘러가는 거죠. 바다처럼 흘러가는 거죠. 지금부터 아예 이렇게 좁은 강으로 흘러가면 넓어지잖아. 이게 이렇게 넓게 갔다가 점점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후반기로 가면, 내년 후반기로 가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좁으냐, 협곡으로 가면 이게 넓힐 게 없어. 응용이 안 되는 거지. 점수가 응용이 안 되는 거지. 이쪽으로. 이게 넓은 길로 가서 이렇게 넓은 길로. 좁게 가지 마시고. 자꾸 암기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실 것.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 지상권의 효력의 첫 번째 보실게요. 지상권의 효력. 첫 번째요. 토지 사용권. 옆에다 쓰세요. 본체. 지상권의 본체는 뭐를 사용하는 권리? 토지를 사용하는 게 본체라고 그랬어요. 옆에다 써보실까요? 건물이 멸실이 됐어. 저게 공장을 지려고 땅 빌렸거든요. 지상권으로. 뭐 지려고? 공장 지려고 땅을 빌렸지. 이렇게 뭘로 빌렸다고? 지상권으로 빌렸습니다. 건물이 불이 났어. 어젯밤에 불나서 다 타버렸어요. 지상권 있을까 없을까? 건물이 없는데 지금? 예, 지상권은 땅을 쓰는 거예요. 비록 뭐가 없어져도요. 건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사라져요, 존속해요? 지상권은 존속한다는 거지. 뭐가 사라져도요. 건물이 멸실이 돼도 지상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목이 얼어 죽었어요. 지난밤에 너무 추워서 수목이 다 얼어 죽었어. 저기는 수목이요. 수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목이 없어도 지상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뭐를 사용하는 게 본체예요? 땅을 사용하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땅 사용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느 강사님이 건물 불사질르면 지상권 없어진다고. 저 건물 어떻게 버리면? 불사질르고 철탑을 때려 뽀사버리면 지상권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야? 땅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효력에서요. 3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와요? 상린관계가 준용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상린관계 준용. 찾으셨나요? 예, 상린관계는 어디에 나왔죠? 소유권에. 소유자하고 소유자 땅이 이렇게 붙어있죠. 그럼 담 설치할 때 돈 들어 안 들어? 그 돈 어떻게 물어요? 소유자하고 이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내요? 담 설치비는? 반반 내죠. 그게 상린관계죠. 근데 이분이 소유자, 저는 지상권자야. 옆쪽 땅 주인은 주인이고 저는 땅 지상권을 빌렸어. 흥부가. 그죠? 근데 여기다 담 세우재. 그럼 담 설치할 때 돈 들어 안 들어? 여기는 땅 주인, 여기는 누구? 지상권자. 그럼 비용 들어가죠? 비용 어떻게 내요? 그래서 지상권에도 준용된다. 준용이 무슨 뜻? 끌어다 써요. 어디에 있는 거를? 소유권에 있는 상린관계를 지상권에도 땡겨다 써.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준용한다고 그래, 준용. 자,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에만 쓰여요? 지상권에도요? 지상권에도 쓰이고, 써보세요, 옆에다.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두 가지가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상린관계 규정은, 법적인 규정은, 명문 규정은 어디에 존재를 해요? 소유권의 명문 규정 딱 있죠? 근데 그걸 어디다 땡겼어요?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준용한다. 오케이. 19의 정답, 24의 정답. 다음 4번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별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지상권은 한 번 빌려주면 몇 년 쓴다고요? 그래서 흥부가 땅 빌렸어. 공장 짓겠다고. 이때 주인이요. 계약기간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 계약기간 안 정했다. 그럼 몇 년짜리 지상권이 생겨요?
30년이지. 건물의 최단 기간 30년짜리 지상권이 생겨. 계약 기간 정해요, 안 정해도? 무시무시해, 이 지상권. 그래, 아는 만큼 법이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30년이 됐다. 오늘 30년 딱 지난 날, 만료된 날. 그럼 지상권 어떻게 될까요? 끝나나요? 자동 연장되나요? 끝날 때까지 주인이요. 저 주인이, 땅 주인이 나가라, 마라, 얘기가 없어. 그럼 자동 연장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임대차에서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말이 없어, 말이.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연장돼요? 자동 연장돼, 이게 자동 연장.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연락이 없으면 끝날 때까지요. 계약 종료될 때까지. 여기가 종료일이다, 종료일. 연락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아무 말도 없고 연락이 없어. 그러면 쓰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쓰라는 거를 무슨 비행신이라고 그래요? 법정갱신이라고 그래 표현해요. 법정갱신. 그리고 임대차는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법정갱신 인정이 되어요, 이게. 그럼 이번에는 얘가 임대차가 아니라 뭘로 빌렸다고요? 지상권으로 빌렸어. 그런데 끝날 때까지 얘기가 없어, 주인이. 그리고요, 잘 몰라. 왜 몰라? 길어, 30년이야. 30년 전에 계약한 거 기억하냐고. 그죠? 우리 어제 공부한 것도 기억 못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30년 전에 계약한 거 기억하냐고. 날짜 기억 못 하지. 계약서 열어보기 전에, 그죠? 그래서 요 지날 때까지, 요 계약 끝날 때까지 말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갱신이 안 돼.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데요? 갱신이 돼요. 자동으로 연장이 돼, 자동 연장이. 지상권은 연장 안 돼요. 그럼 지상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연장이 안 되니까 끝난 거야. 그럼 지상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 얘 죽었어. 오케이. 죽었어. 왜 죽었어? 기간이 끝나면 죽은 거지. 그죠? 등기부에는 주인도 이 지상권자도 등기소 가가지고 말소하는 작업을 안 했다? 말소 작업을 안 했죠? 기간은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어요. 근데 등기소 가서 말소하는 거 안 했어. 왜? 날짜 몰라, 언젠지. 그럼 지상권 살아있어, 죽어있어? 기간은 지났어. 기간은 지났는데 등기소에는 살아있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수험생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사망신고를 안 했어. 1년이 지날 때까지. 왜요? 사망신고를 안 한 거예요. 왜? 그 자매 셋 중에 한 누나가 중개업을 이걸 했는데 합격해가지고 처음에는 떼돈을 벌으셨대요. 재개발 쪽에 손을 대서. 한 달에 2천 정도씩 수익을 냈대. 한 달에 2천이면 세죠? 한 달에 2천. 애 셋을 다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도 펑펑 쓸 정도로 잘 나갔어. 근데 한동안 재건축이 팍 주저앉았죠. 그죠? 그 돈이 다 묶였어. 그 돈이 묶이니까 빚을 땡겼었겠죠. 그러다 보니 빚이 많다 보니까 상속받을 땅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기 싫은 거야. 오케이?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예, 그 채권자, 자기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 은행이 어떻게 할까 이거? 압류 들어오니까 상속 신고를 안 한 거야. 죽었어, 안 죽었어? 돌아가셨죠. 신고는? 그럼 아버님은 살아있어요, 돌아가셨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디 살아계셔, 어디? 묘에 계셔, 지금 묘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뭐만 안 하셨어? 행정적인 정리만 안 한 거예요. 그럼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돌아가신 거예요. 행정적인 서류 정리만 안 한 거야. 그럼 지상권도 사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예요. 다만 뭐를 안 했어? 말소 등기요. 지상권 말소 등기만 안 한 거예요. 지상권을 뭐 하는 작업? 말소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도 이거 말소 등기 없이 지상권은 죽은 거예요. 언제 죽은 거예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지상권은 아웃. 뭘 안 해도 아웃? 말소 등기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정답. 그리고 헷갈리니까 시험 잘 나오지. 살아있을 것 같죠? 죽은 거예요.
그게 시험 잘 나와 이거. 써드릴게요. 18의 정답, 23의 정답, 27의 정답. 별거 아니라니까? 왜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지상권 아웃이라니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갱신이 안 되잖아, 갱신이. 말소 등기 작업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등기소 가서 말소 작업 안 해도 이미 죽어버렸어. 죽었어, 살았어? 죽었지. 계약기간 만료되는 순간. 아웃. 여기 쓰세요, 아웃. 간단해야 돼. 그래야 올해 머릿속에 남아요. 왜냐면 내년 10월까지 이게 기억이 나야 되거든. 그죠? 시험 내년 10월에 보거든. 다음 주에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보면 대충 해도 되는데 내년 10월에 본다는 거지, 비극은. 10개월 동안 이걸 안에다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 에너지를. 그죠? 그래, 이거를 자꾸 단순화시켜야 돼. 그럼 여기 지상권 아웃이 됐고요. 여기 공장 남아있는데, 공장은 어떻게 할까요, 공장은? 공장은 누구 거? 지상권 설정자 거, 지상권자 거. 지상권자가 저 공장 세운 거 아니겠어요? 자기 돈으로 해서. 그죠? 그럼 이 공장은 어떻게 할까, 공장은? 때려 부수고 갈까? 그냥 놓고 갈까? 우투가고 갈까? 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여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죠? 건물이 현존하면 법리적으로 원리원칙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누구 땅에 빌린 거야, 누구 땅에? 남의 땅에 빌려가지고 자기가 건물 세운 거죠? 그 원리원칙대로면 건물 때려 부수는 게 맞아요. 그죠? 때려 부수고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맹점이 생겨요. 왜냐면 멀쩡하게 잘 있는 거를 부숴야 되죠. 그럼 그 손실이 누구한테 생겨요? 국가에게. 사회적으로 보면 손실이거든. 왜? 멀쩡하게 있는 걸 왜 때려 부수냐고. 그래서 여기서 둘이 아니라 법이 껴들어서, 법이. 계약이 끝났을 때 뭐가 남아있게 되면요. 건물이나 저 공작물이요. 공작물은 또 뭐예요? 공작물. 광고, 저 고속도로 가다 보면 광고 간판 보여요? 그죠? 광고 간판 나와 있죠? 조명탑. 야구장에 가면 뭐 나와요? 조명탑 있죠? 공작물이라 그래요, 공작물. 그죠? 예, 야외에 가면 체육시설 있죠? 공작물. 그 다음 연말에 특히요, 연말에 술 많이 먹으면 전봇대 일어나죠? 그 전봇대가 공작물이에요. 전봇대. 건물이나 공작물 내지는 뭐가요? 수목이 이게 그대로 현존하고 남아있다. 계약기간 만료됐을 때. 이때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를? 부시려는 거예요? 부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수는 거는 사회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다. 그래, 부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 그래, 사라고. 주인 보고 사라고 그래.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건물이 현존하면 두 단어 기억합시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일단? 만료가 되고, 두 번째는 건물이 뭐 할 때? 현존할 때. 이 두 가지 요건이에요.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나오세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요.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첫 번째 절차가 갱신 청구하는 거예요. 갱신해달라고 청구해요. 갱신 청구. 갱신이 뭐예요? 갱신은? 연장해 주셔요. 연장. 그럼 갱신 청구는 누가 하는 걸까? 그럼 주인은 연장해 주든가 안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이때 주인이 거절하면 나 싫어. 싫다고 뭐 하면? 거절을 당했다. 그럼 갱신 안 해준 거죠? 그럼 건물을 부수고 가요? 매수 청구해요? 건물을 사라고 그래. 건물 사라. 건물을 뭐 하라고? 사라. 이 권리를 무슨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그래요. 그럼 건물 누가 사라는 거야? 누가 사야 돼? 설정자가. 설정자가 건물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때 갑자기 돈이 있어 없어? 주인이. 야, 내가 돈이 어딨어. 이 공장도 보니까 이거 20억인데 20억. 20억이 어떻게 생겨 갑자기. 그럼 지상권자죠. 흥분은 어떻게 할까? 주인이 뭐 줘야 돼요? 주인이 줘야 될 건 뭘 줘야 될까? 건물값을 지불해야죠. 주인은 무슨 값을 지불하고?
건물값을 지불하고 흥부는 그럼 어떻게 하고요? 지상권자는 여기 주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라고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바꿔야죠. 지상권을 뭐 하신 분? 설정자는 흥부한테 뭐를 지불해야 돼요? 건물값. 돈을 줘야지 돈을. 20억. 그럼 흥부가 해야 될 건 뭐 해야 돼요? 흥부가 해야 될 거는? 건물 줘야지. 건물 인도해야지. 건물 어떻게 할 것? 인도를 해야지. 누가? 지상권자가. 요걸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 맞교환해요. 맞교환. 두 분께서 요걸 뭐 하시라고요? 맞교환하는 거예요. 주인께서는 뭘 가지고 오시고요? 건물값. 돈 가지고 오세요. 돈 20억. 지상권자는 뭘 가지고 오고요? 건물이요. 건물 넘겨줘야 돼요. 등기. 요걸 어떻게 하시고 서로? 맞교환. 아름답게 맞교환. 맞교환을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동시행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시행관계 있다. 시험 잘 나와. 그럼 얘가 돈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얘가 돈 못 주면. 나 돈 없어. 돈 줘요. 못 주면. 나 돈 못 주는데 내가 20억이 어디 있나 금방. 어쩔까? 돈 못 주면. 주인이 돈 못 주면 어쩔까? 흥부는. 지상권자는. 나가요. 기다려. 기다려. 나올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써.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써. 사용료 내고 안 내고? 네? 질문 드릴게요. 지상권은 살아있어? 죽었어? 질문. 지상권 살아있음? 죽었음? 언제 죽었니 너? 나는요. 말소 등기 안 해도 깨꾸닥이야. 깨꾸닥. 언제 깨꾸닥? 이때 죽었어요. 나는. 뭘 안 해도? 말소 등기 없이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몸이야. 죽은 몸. 그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외형만 있는 거예요. 실제는 죽었어 나는. 오케이요? 예. 그럼 지상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이 남의 땅을 쓰는 거야. 남의 건물. 남의 땅을 쓰는 거지. 남의 땅을. 뭐 줄 때까지? 돈 나올 때까지. 그럼 그냥 쓰는 거는요. 이 쓰는 기간이 만약 2년이면 부당이득이 아니야 이건? 이건 부당이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상권을 아웃됐죠? 아웃됐으니까 사용했죠? 사용한 만큼 뭐를 물어야 된다? 부당이득. 사용료를 지불해야지. 오케이. 그럼 지상권이 있는 채로요? 죽은 채로? 죽고 제가 뭐 줄 때까지요? 돈 줄 때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고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는 거지. 그럼 돈을 다 주면 얘는 뭐를 넘겨주고요? 건물 넘겨주고 아웃. 오케이. 그때까지는 나가요. 그대로 버텨. 뭐가 있으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 지상권자께서는 그냥 나가요? 그냥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가. 어떻게 하고 나가? 갱신 청구를 먼저 한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무슨 청구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뭘 당하면요? 거절당하면 무슨 매수 청구? 지상물 무슨 청구를 해요? 매수 청구를 하게 돼. 매수 청구. 이 무서운 거죠. 왜 무서운 거예요? 주인한테 돈 달라는 거지. 지금 돈 달라고. 이거 건물 부셔요? 못 부셔요? 못 부셔.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 규정 강행 규정이라서 주인이 땅 빌려줄 때 이렇게 계약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계약 끝나면 뭐 하기로? 건물을 싹 철거시켜서 부시기로. 다 무효야 이거 무효. 건물 뭐 하기로 하는 거? 철거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넣어도 다 무효. 법적으로 효력 없어요. 그럼 지상권자는 철거하고 나가 철거 안 해요? 왜? 무효거든. 그 특약이 법적으로 무효야. 왜? 이거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부시지 말라고 이거. 법이 정한 거야. 법이. 부시지 말라고. 사회적으로 낭비니까. 오케이? 따라서 철거 특약이 있어도 어떻게? 철거 특약이 있어도 철거해요? 그대로 무시해요? 무시하고 지상권자는 무슨 매수 청구를? 일로 넘어간다. 일로. 지상물 매수 청구로. 그래서 땅은 함부로 빌려준다. 빌려주지 않는다. 무서워 이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땅은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얘가 매수 청구를 하게 돼. 매수 청구. 이렇게 해서 지상권까지 만나보셨어요. 뒤로 넘어가면 지료 얘기 나와요.
치료 읽어볼까요? 치료. 치료는 지상권의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 위에다 써주실까요? 유상만 되어요? 무상도 되어요? 유상, 무상 모두 가능하다. 24의 정답. 유상, 무상 모두 가능하죠? 단 유상이면 치료를 뭐를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유상이면 치료를 뭐 해줄 때만? 등기해줘야만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안 하면 그러면 반대로 써보세요. 등기하면의 반대는 안 하면. 써보셔요. 직접 써보셔요.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3자에게 받아먹을 수 없다. 치료 못 받아. 다음 특수지상권 잠시 쉬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